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이죠. M장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혜 씨는 24시간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은혜입니다. 시컨 욕하시다가 뭘 반갑다고 자꾸. 아니 요즘 뉴스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솔직히 오정TV나 M장 기획이 요즘 조회수가 약간 좀 아쉽거든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시사 정치가 너무 웃겨. 보면 진짜 빵빵 터지잖아요. 다 그분 덕분입니다. 오락통은 터지지만 네. 사람들이 네. 왜 뉴스 시사를 많이 보는지 그렇습니다. 네. 너무 이해가 됩니다. 다 그분이 만들어놓은 이 네, 환경에서 네. 네, 저는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분만 좀 잘.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네. 자극적인 뉴스가 많아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뭐 워낙 진짜 현실보다 더 막 네. 현실이 더 진짜. 네. 네. 아니 만약에 이 이야기를 나중에 다 이제 엮어서 네. 하나의 영화나 네. 뭐 웹소설 뭐 이런 걸로 만든다 그러면 너무 이제 핍진성이라 그러죠. 네. 그게 뭐야? 어느 정도 현실감이 있는가를 이제 따질 때 핍진성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을 오히려. 정도로. 그렇죠. 계엄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았었죠. 네. 나도 뭐 저도 믿질 않았으니까요. 네. 네. 누군가는 개몽됐습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깜짝 놀랐죠? 하고 오셔가지고 네. 뭐 어떤 네. 기사에 개명을 해라 김계몽으로 막 이런 네. 글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에요. 뭐 아이돌 데뷔 무대처럼 하고 나오셨던데. 아니 여성분들은 딱 네. 보면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굉장히 공들인 헤어와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신 거라고 앞으로 하더라고요. 등장할 일이 좀 적으니까 막판 피날레를 아니 아닙니다. 그 전에도 등장할 일이 많았었잖아요. 네. 사실 네. 주목받아 그때는 솔직히 그냥 너무 수수했는데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무대. 마지막 무대 뭔가 네. 준비한 것 같았어요. 완전 네. 현재에서의 마지막 무대고 네. 그 이후에 제 2막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무대를 공을 들인 이유가 이유가. 이 막을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벌써 네. 탄핵 반대 집회에 맞아요. 연설하러 올라오시기로 아, 그래요? 예고가 네. 되어 있더라고요. 정광훈 집회죠. 네. 그래서 준비해 개몽이 되셨군요, 진짜. 네. 확실히 존재감 하나는 드러나신 것 같습니다. 네. 존재감은 확실해요, 그분이. 네. 근데 제가 그분은 생각 안 나는데 네. 지금 우리 국회 쪽 변호인 분 중에서 네. 노래 가사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분 있잖아요. 네. 누구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저 민주당 측 변호사 네. 분, 네. 네, 최후 변론하신. 와, 그 내용을 네. 일부만 봤는데도 네. 어떻게 이렇게 고급지고 네. 부드럽고 예. 거기에 되게 감수성도 묻어나오는 예. 너무 진짜 비교가 너무 되는 개엄은 대신 장면이었거든요. 국민들을 개몽이요? 개몽은 웃겼잖아요, 대신. 네. 코믹 코드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자기 의뢰인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준 뭐 것 같습니다. 밟으면 어떻습니까? 웃으면 됐지. 나만 올라가면 됐지. 네. 그러니까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네. 맞다 장순욱 변호사가 되게 장순욱 멋지게 이제 네. 감성적인 표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분은 아니 원래 그 변론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그렇구나. 아주 예리하게. 네. 맞아. 이번에도 그 국정원장과 김건희와의 문자도 예. 그분이 찾아내신 얘기하면서, 거죠. 그분은 네. 변론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판사 근데- 출신이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사실 윤석열 측에서 제출한 증거 속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사실 아무도 상상 못했을 네. 텐데 찾아낸 건 사실 능력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너무 네. 비교되는 변론이었다. 그렇습니다. 그거 네. 보면 그래도 저는 개몽됐다는데 좀 많이 웃어서 좋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웃기시나요? 앞으로 나와서 할 얘기 들으면 속이 또 복창이 터질 겁니다. 아니 저는 진짜 정말. 오윤혜 씨가 좀 떠올랐어요. 왜요? 내가요? 김계리 변호사가 네. 그 개몽됐다는 잘 말씀하십시오. 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 잠깐만요.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걸 느꼈어요. 어디 얘기해 보세요. 아니 왜 오늘 되게 예쁘게 멋지게 하고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아니, 얘기해보세요. 들어봅시다. 오늘 멋있으십니다. 새로 샀습니다. 아 그렇죠. 네. 빨리 얘기해 보세요. 김계리 씨. 네, 한번 잘 풀어내 줍을 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아니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져가지고 어디 제대로 진술하겠습니까?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네. 자, 그 떨어지게 봅시다. 예. 아 진짜 무서워서 말 못하겠네. 네. 그. 예. 이 얘기를 개몽됐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붙였던 이야기가 본인이 임신, 출산, 육아를 겪고 네. 집에 있다가 그 계엄을 겪고 나서 계몽이 되었다. 예. 이 서사로 이야기를 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자기는 그냥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예. 이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깨닫게 됐고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이 있고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간첩들이 끼치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계몽이 되었다. 예. 이 계엄을 통해서 예. 그 서사로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네. 자, 이제 오윤혜 씨가 그런데요? 어떻게 연결되나 왜 한번. 내가 떠올랐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엄마다라는 논리를 예. 내세운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네. 지금 이 상황에 네.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겪을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엄마 신엄마 부대 대표 아, 신엄마 오은혜 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렇네요. 아, 좀 어떻게 이게 좀 무마가 됐나요? 근데 이 김계리 씨는 그렇다고 한다면 육아와 출산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그렇게 하느라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네. 이 계엄에 대해서 본인이 개몽됐다고 지금 최후 변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엄마들 뉴스 보면서 뭐가 맞고 틀린지 뭐가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우리 다 압니다. 네. 본인이 진짜 엄마들을 모욕한 거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무리 봐도 자기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변론의 어떤 네. 의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저는. 네, 아니, 뭐 아무리 중요한 자리니까 네. 뭐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나오셨을 네. 거라고 또 생각이 들지만 네. 그래도 뭔가 거기에서 숨겨진 지금까지의 이제 김계리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네. 저분은 앞으로 이제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해서 네. 눈도장을 확실하게 극우 세력들에게 찍은 다음 이후에 뭐 이게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이후에 뭐 유튜브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글쎄요. 이런 식의 생각까지 좀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론은 아무리 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변호사로서- 근데 오윤혜 씨 지금 오늘 옷이 정말 멋있으십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로. 그런데 어디 놀리는 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기부인 것 같아요. 왜 하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쪽. 저는 영국 이런 쪽으로 가주시면 안 됩니까? 영국이요. 네. 그쪽은 아니. 아니, 프랑스, 저 남반부 브라질 아니, 아니. 이쪽이요? 남반부 남반부? 예, 네. 약간 남쪽 네. 기부인들. 아 그래요? 네, 좋은 남쪽- 거죠. 기부인은 좋은 거니까. 예, 기부인 뭐 기부인 꼭 아니라도 네. 남쪽에서 굉장히 뭐랄까 남쪽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네. 있는 문양 같은 느낌을 줘요. 저는 기부인까지는 힘들고 일단 부인까지는 그냥 부인.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아니, 부인이신 건 확실한 것 색깔이 같습니다. 파란데 네. 파란데 이렇게 그 귀족적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조금 노멀한 스타일을 오래 안 좋아해요.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색깔도 잘. 조금 튀고 어.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네. 저의 취향을 딱 맞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저의 철칙은 옷은 상의는 5만 원, 예. 이제 세트는 10만 원이 넘지 않은 옷. 아, 그래요? 네. 오. 저는 약간 인디안 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아, 인디안 어떤- 쪽 예. 이름도 약간 되게 계엄 듣고 일어서 이런 느낌에 있잖아요. 인디안식 이름이 어울릴 근데 것 같은. 진짜 그게 상하이 합쳐서 10만 원이 안 넘어요. 저는 옷에 돈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돈 쓰는 건 향수 정도. 의외입니다. 네, 저는 좀 그런 거 잘 안 좋아해가지고. 오윤혜 씨가 입으니까 네. 그래요? 싸우래네. 네. 말레이시아. 네. 우리는요. 10만 원짜리 옷도 굉장히 아, 그렇습니까? 가격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가 입느냐가 옷걸이가 중요하겠죠. 평소에 네. 그 씀씀이가 이렇게 해프지 않으시고 네. 유일하게 경험에 돈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어떡해요? 있어요. 맞아요. 중요한 여행 겁니다. 같은 것들. 예. 댓글에 예. 신라 시대 기부인 신라 시대 기부인. 현재 시대는 좀 기부인 아니고 그냥 신라 기부인이 최고 기부인이에요. 아니 왜냐면 그래요? 신라 시대 때 여성 화려하고, 인권이 그럼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왕도 문양도 있었고. 굉장히 화려하고. 앞으로 그럼 저는 이 옷만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마음에 들면 색깔별로 그냥 그 옷만 입는데 이거 좀 몇 개 사놔야겠네요. 근데 오윤혜 씨가 하여튼 그 네. 옷에 많이 그 돈을 안 쓴다는 건 굉장히 어떤 의외입니까? 신선합니다. 방송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옷을 사는 거지. 네. 사실은 저는 한 5벌 정도 그냥 월화수목금 돌아가는 정도. 네. 옷에 크게 진짜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저는 비난하십니까? 아니 너무 똑같은 옷을 네. 1년째 입고 있으시니까 잘 어울리신다. 마지막에 급선회하시네요. 잘 어울리신다. 저도 맨날 다른 옷이에요, 여기에. 색깔이. 겉옷 말고 속옷 말고 겉옷이요? 옛날 스티브 잡스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스티브 잡스도 똑같은 옷을 다른 걸 입었던 거예요. 그래요? 미세하게 다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비슷한 옷을 계속 입었던 거죠. 저는 색깔이 맨날 달라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어. 체감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 네. 뉴스가 너무 웃겼는데 지금 그 윤석열 씨가 예. 구치소에 있잖아요. 예. 이 구치소 4개를 거실처럼 네. 만들어서 네. 독차지한 독방을 사용하고 그게 있다고 해요. 박은정 의원이 한 얘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확인되면 굉장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근데 서울구치소가 이미 과밀하래요. 152% 이상은 예. 수용 중인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나 혼자 쓴다라고 나왔어요. 산다가 아니라 네. 구치소까지. 이게 참 이러면 안 될 텐데 이게 근데 다른 죄수들은 또 얼마나 그렇죠. 고통받습니까? 고통이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 피해를 볼 수도 그럼요. 있는 사안이고 피해 보죠. 또 공사를 통해서 수용시설부터 차량 탑승까지 이어지는 그 복도를 네.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 맞아요. 뭐 이러면 그렇게 안 확인을 될 것 했다라고 같은데. 이제 박은정 의원실 측에서는 네, 이제 주장이죠. 이야기를 아직까지 뭐 네. 이게 박은정 의원실의 주장이긴 한데 뭐 네. 박은정 의원이 어디 자료를 보고 말씀을 했을 테니까 네. 네.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동할 때도 호송 차량 있잖아요. 네. 거기에 타는 게 아니라 캐딜락에 탑승해서 캐딜락. 이동한다라는 또 의혹이 네. 제기가 됐어요. 이거 네. 확인해서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와, 빨리, 만약에- 빨리 확인해야 될 아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로 현실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이 네.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 네. 너무나도 특혜를 받는 듯한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많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아니, 나오면서 원래 옷도 한 발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옷도 계속 다 밟아요? 바뀌는 것들, 셔츠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예. 정황들이 있었고 헤어 메이크업도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요. 네, 그리고 또 병원 가는 것도 사실 그 당시 수사하고 있었던 공수처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네. 그냥 구치소 측하고만 협의를 해가지고 헌재에 왔다가 바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에 들렸다 하고 동선마저도 자유롭게 그러니까요.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 건 아니냐. 게다가 또 그 사람들이 만나는 이거 접견도 네. 그 휴일에도 계속 접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특혜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접견 신청을 해가지고 네. 휴일에도 접견을 했던 건 엠번방 사건 때 조중빈 씨밖에 없거든요. 예. 그때도 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기 예. 때문에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들이 네. 휴일에도 가서 접견을 해야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던 거였거든요. 네. 그럼 필요에 의한 허가였고 지금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특혜죠. 만약에 그렇죠. 휴일에도 아, 이렇게 이렇다면 접견했다면. 뭐 그리고 완전 이렇게 하면 안 될 특혜 것 정도가 같은데 아니죠. 이분은 어떻게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혜와 자기 중심적인 어떤 네. 검사할 때도 능히 그랬을 거란 짐작이 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신 못 차리고 법도- 계속 헛소리하죠. 그러니까 이 특혜가 본인한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심지어 물론 이건 아직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얘기긴 하지만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당시에 네. 윤석열 그 대통령의 아버지 부친 고 윤기종 교수의 묘지에도 네. 국가 예산을 들여서 CCTV? CCTV와 와. 경보기도 달고 경찰 인력과 경호처 인력까지 배치가 돼서 거기를 지켰었다라고 합니다. 네, 참. 아니 진짜 무슨 네. 대한민국 세금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막 근데 이분이 깜짝으로 아마 쓰고. 앞으로 판결이 나고 진짜로 지금은 갇힌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맞아요. 갇히면 네. 우리 집보다 더 넓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지금. 진짜로 갇히면 달라질 거예요 아마. 네. 진짜로 이제 현실을 알게 될 날이 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밝혀진 게 관저가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이었나요? 거기에 지금 사우나 그리고 네. 골프 그거는 연습장.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네. 지금 질의응답이 네. 있었잖아요. 예. 골프 연습장. 와 사우나랑 골프 근데 관저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눈길이 가긴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 더 큰 뭉칫돈 어마어마한 돈들이 와 예를 들어서 뭐 대왕고래 같은 것들도 그렇고 아,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폐된 사건들 뒤에도 네. 대통령과 영부인의 그림자들이 좀 드리워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 사건도 그렇고 무마했었던 거기에도 혹시 큰 돈이 오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많은 의심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근데 M장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뉴스로만 봐도 어떤 행정이 얼마나 기가 엉망진창으로 막히는데.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문제도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의심돼요. 분명히 그 말씀하신 네. 큰 돈 문제도 뭐 왜냐하면 다른 데 관리가 저 모양으로 됐는데 그 국가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쪽에서 그렇게 네. 정밀하게 쓰였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면 많이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나서 네.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오면 네. 뭐가 드러날 것 같다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예. 진짜 전혀 어떤 것도 견제되지 못했다. 네. 대통령의 뭐 2년 반 동안에 사적으로 이렇게 근데 돈 아까 쓰는 말씀드렸지만 거에 대해서. 이분 자체가 삶이 음.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뭐 말을 맨 처음에 이분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소문이 들었냐 기자 사이에 굉장히 달변가다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달변가요? 무슨 일이었냐면 검찰에 강한 권력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막 하고 그러니까 혼자 떠든 거 들어준 거예요. 그 검찰 네네. 분위기가 또 그 부하들이 막 들어주거든요. 막 네. 그 리액션 좋고 막 네. 박수 쳐주고 막, 네. 막 이러니까 그걸 1시간 내내 떠드는데 익숙한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마 지금 요구했을 것도 같아요. 내가 보면. 그러니까 인해장막 속에서 주변에서 자기 말에 그냥 다 귀 기울여주고 네. 박수 쳐주는 사람만 주변에 있으면 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그렇죠. 능력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착각하죠. 있죠. 아. 네, 그렇던 것 같아요. 어떤 보면. 부분에서 인생은 공평합니다. 이 네. 사람이 뭐 이 나이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말년은 전 불행할 겁니다. 이 많은 죄를 우리가 네. 이제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네. 나라 돈 쓰는 거는 오윤혜 씨 말씀대로 자기 주머니 돈 쓰듯이 이렇게 펑펑 쓴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막상 자기 돈을 써야 하는 여론조사비는 내기 싫어가지고 그걸 공천으로 주려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걸 수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정황상 여러 가지 정황상. 네. 그리고 지금 네. 헌법재판소의 변호인단들도 얼마나 솔직히 형편없습니까? 네. 돈 좀 더 많이 주고 좀 잘하는 사람을 썼으면은 개몽 같은 네. 얘기는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돈을 막 엄청 다 줘봐요. 엄청 많이. 그래도 네. 안 갔을까요? 돈을 엄청 많이 주면 뭐 그래도 아니면 네. 뭐 김계리 변호사처럼 뭐 이후에 이거를 근데 자신의 커리어를 입장을 이용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네. 돈을 네. 엄청 받았다고 변호사인데 네. 네. 이게 변론이 불가능한 사안이거든요. 네.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돈을 엄청 받고 이걸 뭐 상황을 뒤집고 이래야지 자기가 어떤 유능한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는데 네. 그죠. 날고 기는 변호사가도 이 상황은 못 바꿀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네. 유능한 사람들이 아마 돈을 엄청 준다 그래도 네. 안 갔을 거예요. 더 파리만 꼬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명예. 명분 그렇죠. 뭐 이런 아니 것들도 근데 모두가 명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돈을 엄청 줬는데 자기 실력으로 진짜 이 상황을 막 극적으로 막 바꿀 수 있다. 그럼 자기 능력도 과시하고 네. 이런 할수 변호사 있죠. 중에 욕심내는 사람이 있겠죠. 능력 있는 사람 중에 네. 꼭 정의를 쫓아서가 아니고. 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이걸 뒤집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있으니까 네. 유능한 사람은 안 갈라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여기에 지금 변호사비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모르죠. 하는 돈을 이 얼마나 줬는지. 이 사람들은 정말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네요. 보셔서 알지만 이 사람들이 뭐 그리 열심히 변호합니까? 전혀 PPT도 막 종이로 자기 써서 장사하자. 올렸다면서. 네.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졸고. 네. 그 조는 건 돈 별로 안 받았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김계리 변호사가 아, 귓속말. 이 옆에 이제 선배 변호사들한테 귓속말 이렇게 전달하면서 네. 점점 표정이 썩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내용 나왔습니까? 나오진 않았는데 아, 그때 그래요?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네. 그 변호사비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제대로 지급이 될지도 좀 의문이고 그 반대로 이 청구인 측 변호사분들은 굉장히 이 멋진 활약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 질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했고 준비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최후 변론도 논리가 탄탄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정작 수임료를 많이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좀 네. 많이 주지.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또 여긴 거꾸로 같아요. 뭐냐면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보람 있는 그러고 일이니까. 이제 또 명분도 명예도 있고, 있고, 명예도 있고. 저 같으면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여기 얼마 못 받아도 갈 것 같아요. 부르면. 오. 굉장히 어떤 꼭 국민을 위한 일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유능한 변호사 입장에서라면 네. 여기는 뭐 제가 뭐, 만약에 네.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네. 돈 내고라도 가고 싶어요. 그렇죠. 돈 내고라도 가고 싶은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아무나 안 불렀겠죠. 그중에 그렇죠. 가장 좀 탁월한 분들을 골랐겠죠. 네. 그러니까 활약을. 이게 양쪽의 어떤 그 수준 빈익빈 차이. 부익부가 네. 심했을 거예요 아마 능력에. 그리고 어제 탄핵 심판 끝나자 윤석열 복귀 준비 들어간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 얘기 막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외관계 대통령이 치중하고 총리에게 국내의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임기도 단축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 막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 네. 이거 근데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 네. 계속해서 망상을 서로 확신처럼 심어주면서 네. 그게 네. 견뎌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 변호사들도 그 서로 자기들끼리 네. 이건 뭐 때문에 기각이야 뭐 이래 가면서 네. 그래야지 버틸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진다는 거 상식 수준에 딱 알면 네. 네. 그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너무 그냥 이런 입장은 내일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죠. 맞네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요. 있기에는 좀 그렇지. 그러니까 믿는 척 해야죠, 뭐를. 뭔가 명구스럽고 좀 그럼요. 뭐 네.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지 아마 않겠습니까? 상황도 좀 있을 텐데 네.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똑같이. 그럼 그 사람이란 준비- 게 똑같지 않겠습니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심지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도 대통령실 내에 있었다라고 하고요. 박근혜 때도 5단 케이크 준비했어요 그때. 아 진짜요? 박근혜 돌아오면 파티한다고 아. 케이크까지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 어떤 이 망상을 심어주고 확신을 시키고 네. 그래야지 이 상황을 견디. 저는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옛날 휴거 있잖아, 휴거. 이렇게 뭐 하늘로 올라간다. 내일이면 다 올라간다. 네네네. 그랬다가 네. 그거 지금 자세히 그때 보시면 망연자시라는 그 광신도들의 그 표정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그 정신적 상태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해요. 뭐냐면 네. 서로 왜냐면 그게 내일 휴거가 없다고 깨닫는 순간 그 광신도 집단은 붕괴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그 순간이 닥칠 때까지는 버틸라고 강하게 하는- 믿는 어. 거죠. 그게 막 서로 자극하고 그래야 또 버틸 수 있고 재미도 있고 네. 이게 활력도 돌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선거가 딱 나오는 날 보면 휴거랑 똑같이 이게 뭐지 하는 어떤 약간의 네. 그 분열 상태.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아마 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똑 닮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바로 거짓말인 게 들통이 밝혀지죠. 나는데 네. 스스로 본인이 한 말이 거짓말인 걸 밝히기도 하고 네. 그게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 그게 그 방법 말고는 지금 이 집단이 버틸 수 그렇습니다.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오히려 증명이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씨가 최후 변론 할 때 간첩이란 얘기를 25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극우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분열을 시키려고 약간 지령을 내린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사이에 네 옆에도 간첩이 있고 저기도 간첩이 있으니까 네. 당장 잡아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대에 극우들이 난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동을 부렸는데 학생들과 대치가 이뤄졌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헌재에서 파면시키고 윤석열은 감옥에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극우 세력들은 또 다른 먹잇감을 통해서 계속 끝까지 분열을 시킬 네. 텐데 이것들을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네. 만들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뭐 한철 장사 아니겠어요? 지금 네. 이제 다 끝나면 뭐 지금 지표를 보면 네. 이미 벌써부터 헌재 재판이 계속 진행될수록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한철 장사라고 왜냐하면 봐요. 이제 그 사이사이에 대통령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네. 너무 궤변도 많고 거짓말인 것도 많으니까 당연히 각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내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 수치로 그게 증명이 되거든요. 계속 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 극우화된 남성들이 많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이들한테 보여주기 너무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게 여대에 가서 깽판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건 이 사람 그 엄청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극우 욕 많이 하고 네. 맞아요. 배인규 신남성연대 네. 이 사람들 지금 이대 가가지고 또 깽판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잘 나올 것 민폐 같으니까. 오보다 민폐. 그리고 사람들- 헌법재판소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원래 계속 시위하고. 이 역사적으로도 말이에요. 그 옛날부터 좀 이상한 애들이 여대 가서 깽판을 많이 쳤어요. 그럼 좀 잡아가야죠. 좀 사회로부터 아이, 격리시키고. 하여튼 뭐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인데. 네. 잡아갈 일을 하면 잡아가야죠. 안 당연히. 잡아가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 근데 아닙니까? 제가 왜 오윤혜 씨 이렇게 흥분하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 네. 끝물입니다. 끝물이에요. 그래요. 네, 끝물. 언제 끝나요? 네? 근데 지겹죠. 근데 지겹긴 하죠. 맞죠. 오늘 날이 굉장히 따뜻했죠. 네. 네. 그 봐요. 봄이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 봄은 오죠. 당연히. 지구는 도니까요. 봄이 온다니까요. 죄송한데 네. 진짜 세상 도인 나셨네요, 진짜. 갑자기 봄은 오겠죠, 당연히. 당연히. 네. 아니 잘 해결되겠죠. 2월 근데 지나면 그 지나간 3월 과정이 오겠죠. 좀 힘들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정 누가 안 힘든댔습니까? 저도 힘들었어요. 웃고 근데 넘길 일이 아닙니다. 봄이 온다니까요. 만약에 자, 권순표 금방. 앵커님 집 앞에 네. 가가지고 애들이 맨날 얘기해봐요. 권순표 막 이러면서 그럼 진짜
봄이고 나발이고 간에 빨리 경찰대 안 잡아가나? 빨리 잡아가게. 그렇군요. 이게 빨리 잡아가게. 너무 해야죠.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오늘 씨 바람대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끝나길 바라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죠. 네. 근데 또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래도 끝이 보인다. 거의 다 왔다. 그럼요. 아. 그럼 오늘 날이 확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또 자꾸 날이랑 비교하는데. 이게 확 간다니까요. 뭐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네, 더워지면 사라지는? 아니, 확 가요. 아, 그냥. 그래요? 확 네. 간다니까 이런 일들은 지나보면 네. 언제 그랬냐시피 확 조용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지켜보도록 마라톤도 해보면 저는 다 뛰어보진 못했는데 저도 이제 뛰는 걸 좋아하는데 아, 네. 마지막 100m, 200m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 죽고 싶을 것 지금까지 같아요. 온 길에 비하면 사실 말도 할 수 없이 짧은 거리가 남아 있는 건데 그 100, 200대 가장 포기하고 싶을 순간들이 좀 있어요. M장은 그게 지금이다? 마라톤에 어디까지 뛰었습니까? 저는 이제 하프까지는 뛰어봤습니다. 대단하시네. 비공식적으로. 8kg인가 6kg인가? 아니죠. 왜 비유시지? 하프 15kg 아니에요? 마라톤 전체 길이가 네. 몇입니까? 15.45kg. 그런 느낌이었는데 점 몇 킬로? 야, 15점. 자,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네. 퀴즈. 네. 10kg, 20kg, 30kg, 40kg 네. 중에 어디가 제일 가깝습니까? 아, 이 중에 답이 있어요? 아니 답인데 그 근사치가 어디예요? 15점 몇 킬로라니까요. 아, 15점 몇이라고요? 15.456kg. 그러면 제가 3개 드릴게요. 네? 15.456, 네. 42.195. 아, 42.195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약간 느낌 나요? 어감이. 그렇네. 그래요? 42.195예요. 네. 기쁨, 예. 21km를 뛰었었던 거예요? 20km 단축을 이제 반 정도 한 20. 대단하시네. 우와. 우리가 기록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기록을 정확하진 않은데 네. 뭐 그래도 한 2시간대 정도.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네. 저 매일 10km씩 뛰니까 저는. 매일 10kg 뛴다고요? 네네네. 아직도요? 그래요? 네. 이 추운 겨울에도? 네. 어디서 뜁니까? 제가 이제 일산에 있어가지고 네. 호수공원 딱 2바퀴 뛰면 10km거든요. 그래요? 아침에 네. 뜁니까? 밤에 아침에 뜁니까? 뜁니다. 오늘 아침에도 뛰고 왔습니다. 대단하시다. 아, 새벽에요? 네네. 대단하시네. 네. 와, 다들 오윤의 컨셉 아니죠라고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네. 약간 15점 몇 킬로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걸 꼭 알아야 됩니까? 42.19 세상에 뭐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는 건 이렇게 아니에요.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안 알아가도 됩니다. 또 까먹을 테지만 어쨌든 42.19를 뛰신다. 네. 그 신라 시대 그런 옷 입은 귀부인들도 네. 몰랐겠죠. 몰랐죠, 그러면. 마라톤이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기부인들은 왜 뛰어 힘들게. 그거 모른다고 뭐 세상 사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근데 오윤혜 씨 그 신라 시대 귀족 복장은 하여튼 5만 원 이하면 굉장히 싼 옷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주 리즈너블하죠? 아, 네, 예, 저는 아주- 기본적으로 5만 원이 넘으면은 예. 한 3번 정도 고민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나? 아, 그래요? 내가 이 옷을 한 5번 이상 입을 건가? 뭐 이런 거 좀 고민해요. 아주 옷보다는 훌륭하시네.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죠. 그러기에 오빠 너무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안에 있는 컨텐츠가 부실해서 그래요. 비싼 건가요? 비싼 거 아닙니다.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 아니에요. 뭐가 비싼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보니까- 음해입니다, 음해. 음해입니다. 아니요. 네. 비싸 보입니다. 아니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네. 약간 이런 비슷한 옷에 디올에 갔는데 네. 한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거예요. 티셔츠 하나가. 예. 그때 제가 느꼈죠. 이 비슷한 게요. 네. 본 것도 같네. 매장에서. 그거를 내가 300만 원 주고 사느니 나는 이거 45,000원짜리 입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런 매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네. 근데 잘 그 어떤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죠? 많이 봐도. 네. 아, 진짜로. 네. 좀 있나? 아니 우리 국장님도 있겠죠. 네. 옷은 뭐 매일 똑같은 옷 입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실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그리고 다 맞춤 난방이에요. 맞춤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본인은 5만 원 이하의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입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5만 원 더 할 거예요, 맞아요. 네, 아, 맞춤이었어요? 5만 원은 넘으니까. 왜냐하면 네. 이 딱 맞는 게 없어요. 그 체형 체형이. 아, 제가 뭐 네. 팔이 좀 기신다던가 뭐 뭐 하여튼 이런 뭐가 거. 딱 맞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딱 없이. 맞춰서 입어야 돼요 옷을. 예쁘면 입는 건지. 각자의 취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네. 그 약간 모욕 같습니다. 아 왜요? 잘 어울리시는데 저는 맞춤 옷을. 역시 예. 이 파리지앵들은 네. 그렇게 딱 맞춤. 맞춤으로다가 네. 이렇게 자기만의 아유. 감성. 네. 또 슬슬 부르주아가 지금 댓글에 막 난리 아닙니다. 똑같은 네. 옷 일주일 입는데 부르주아시. 근육이 많아서 맞추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약간 비슷하긴 한 것 같고. 농담입니다. 아니 뭐 재미도 없는데 크게 웃으시고 사실도 아닌데 얼굴도 하나도 안 빨개지시고 다들 옷에 몸을 맞춰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엠장은 요새 계십니다. 네. 왜 헬스클럽 안 오십니까? 아
기다리시네. 어디- 기다리고 계시네요. 제가 불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시간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매번 만나 뵙던 그 시간대가 시간이 안 몇 시에 나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그때 그 오후 한 2시, 3시 항상 가면 계셨던 그때 거. 제가 네. 자주 갑니다. 네. 왜냐면 제가 2시에서 4시 점심을 사이에 먹기 항상 때문에 가서- 네. 점심시간에도 갔는데 네. 점심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점심을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다가 네. 그 지나서 자주 갑니다. 네. 어. 그 시간대 가면은 가끔 이제 정치인사 진행하시는 이 아나운서 분 계시잖아요. 누구죠? 정치인사 진행하시는 이선영 씨? 네. 아, 네. 예. 네, 그래서 그분이 한 번 뵌 적이 있어가지고 그분 보려고 하는데 맨날 권순도 국장님만 봤거든요. 아, 보고 싶은 사람은 안 오고. 자꾸 권순표 앵커님만 오시고. 미라클님이 제가 외전 진행하실 때도 예. 권순표 앵커님만의 착장이 있었는데 참 잘 어울리신다고. 아, 또 네.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셨네요.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재밌는 거 많으니까요. 예. 뉴스 할기 계속 함께 해주시기 두 분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오윤 씨 이따 뵙고. 네. 예.